지난달 22일 2023 부산 해양주간 개회식에서 안성민 부산시 의회 의장이 부산 앞바다에 배 한 척 마음대로 띄울 수 없다. 네. 해양 자치권이 없다. 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못 띄웁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띄우죠. 해양 공유수면 관리는 전부 다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딱 간단한 예는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을 다 관리해요.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는 이름은 부산항만공사지만 해수부 소속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부산시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웃긴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끊임없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부산으로 좀 부분적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해수부는 끄떡 안 하죠. 중앙정부도 끄떡 안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이게 해양 자치권이 있으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불편한지를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뭐 수영국은 동래국은 아니면 사하국은 다니면서 옛날에 제가 처음 부산 왔을 때의 그 부산과 다르게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조성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그 광안리 해변가를 갈 때에 네. 그 광안리 해변에 산책을 하거나 관광 오신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거기 보면은 각종 장치를 해놓고 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부산시장이 있고 부산시장이 안 치는 구청장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권이 있으니까. 자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자치권을 할 수 있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걸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는 감사원에서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순방향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양 자치권이 있으면 우리가 구마다 자치권이 있으면서 달라지는 모습처럼 네. 부산의 앞바다가 부산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산시장이 진앙 컨테이너를 부산시장의 컨테이너 이런 물동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충분히 가능하죠. 해양 북항 재개발할 때도 부산시가 그리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해사법원이라는 게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법률적인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인데 이게 부산에도 그렇지만 인천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에도 굳이 인천에 있을 이유가 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물동량의 85% 전부 다 부산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이 선박 관련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이 해사법원이라는 게 국내 법원에서 하는 거는 배 만들어서 수주하고 팔고 하는 과정이 생기는 분쟁, 그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처리하면서 생기는 사고 발생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클러스터화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게 바로 불경이죠. 그게 그냥 불경인 겁니다. 울산에 불경이죠. 조선도 있고 그제에 조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양 관련한 것들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왜 굳이 중국에 치우쳐 있는 굳이 인천에 인천. 왜 가야 됩니까? 지금은 심지어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부산에 와야 되고 부산이 거의 한 2011년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사법 전문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들의 80%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그럼요. 서울까지 가가지고 재판을 그러니까. 받아야 되면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는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앙 중심의 그런 사고와 심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좀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는 그냥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간단한 거는 문제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금 거리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 거는 너무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상식이죠. 그냥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를 중앙정부가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국제금융센터라고 한 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저 건물만 문현동 쪽에. 땡글 안에 써 있고는 아무것도 솔직히 없잖아요. 뭐 우리 지역은행에 무슨 본점이 있는 그 정도인가 싶은데 그렇죠.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해양 관련만 따고 와도 상당히 채워진다고요. 그 부분이. 네. 그러면은 그 해양과 신공항을 통한 항공 수송과 네. 그 관련된 모든 클러스터들이 금융과 이런 것들을 묶으면 되죠. 들어오면은 부산이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부산이 서울과 더불어서 두 개 있는 금융 중심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서울의 한 3분의 1
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는 거죠. 부산이 발전하는 거를 시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서울에 있죠. 거기 서울에 첩자들이 있다고 보고. 차주로. 우리 18명의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그 첩자를 색출하고 발라내는데 잘 못하시는 거죠. 근데 수도권 의원들 입장이었어요. 당연히 자기들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뭐 또 서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부가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있으면 지방시대에 맞는 결정을 하라고 우리 부산에서 요구하고 부산에 있는 지역국회의원들 울산 경남하고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리고 만 5세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돌봄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2019년도에 돌봄 수요 30.2%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2022년이 와서는 48.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학원으로 막 돌리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아우, 사교육비가 엄청나죠. 26조가 됐죠. 방과 후 학교 이런 거 많이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참 안 제가 이제 11살짜리 네, 딸의 네, 아빠로서 그 방과 후 교실도 아이가 원하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너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이니까 여기 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사교육 시장에 있으면 그리 돌릴 수밖에 없어요. 가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외국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보면은 체육 활동이 많습니다.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축구 교실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네. 유럽은 특히나 그렇고. 네네. 그리고 안에서도 뭐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실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부라든지 미술 이런 것도 좋지만 넓혀야 되는 거죠. 넓히면 결국은 체육 혹은 예술, 음악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체육 활동은 모든 아이가 해야죠. 네, 그렇게 좀 그게 그런 게 이제 전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거고 저는 뭐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전인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연과 접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달라지죠. 거죠. 그러면은 네. 좀 발육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좀 그런 종류의 네.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이제 좀 인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막 좀 그런 관점에서는 적어도 부산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초등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수영장 가서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시설들을 갖춰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이훈 대통령님 결정한 거는 그래야 이게 방과 후 돌봄이 잘 안 돼. 그러면 방법이 있지. 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많이 고용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혹시 뭐 영어 배우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가사 도우미로 해결하겠다는 진짜 저는 발상의 창의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된다. 그렇죠. 그 뭐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저출생에 이렇게 좀 뭐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뭐 전국적으로도 OECD에서 알아주는 우리 저출생 국가이긴 하지만 부산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또 저출생 지역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전국적으로는 2인으로 이제 다자녀를 바꿨죠. 네. 기준을 3에서. 2인으로 낮췄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아직 못 낮추고 있습니다. 3명입니까? 아직 3명. 3명이겠네. 엄두를 못 냅니다. 저는 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부산은 그런 특단의 조치 정말 뭐 그냥 정말 어떤 예산을 끊어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산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정말 부분이라서. 심각합니다. 왜냐면 0.73 그렇죠. 명이라고 평균이 아마 전국 평균 0.76인데 우리는 0.72 정도. 73인가 7일 겁니다. 7명 정도로 되게 낮은 거죠. 그리고 부산이 사실 350만 원의 거대 도시 아닙니까? 거대 그렇죠. 도시인데 이 거대 도시의 4개 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될 합구가 돼야 정도로 심각한 되니까. 거예요. 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이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네. 선택하고 집중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자꾸 뭘 짓고 쓰는 데는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뭐든 짓고 뭐 500억, 1000억 투자해가지고 짓고 교육청도 보면 교육청 예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껴서 되는 그 학교들 다 다시 짓고 신설 이전하고 이런 예산들 뭐 500억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들 조금씩 아끼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할 수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갑자기 이제 또 재정 문제만 나오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안 하죠. 그 뭐 함께 출산율도 마찬가지, 출생률도 마찬가지지만 또 노년에 대한 기초수급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인 빈곤이 네. 엄청나죠.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부산이 갖고 있는 정말 두 개의 돌아버리는 핵입니다. 핵이죠. 왜냐하면 한은 애 못 낳은 데다가 돈 퍼부어야 돼. 근데 또 노인 인구는 더 많아져. 노령 인구는 가난하죠. 거기도 또 돈 빈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부산시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재정 여력으로는 감당하기 저는 어렵다. 70세를 넘으신 분들이 건강하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거든요. 이게 일자리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일자리 풀고 그걸 공공 일자리로 만들어서 정부의 예산으로 하게 만드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엄청나게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그래서 그거를 민영화시켜서 민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은 공공형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공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민간 영역에 경쟁력을 갖춘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뭔가 그게 일어나게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노인 일자리 네트워크,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건강한 데다가 거기에 쌓아온 노하우들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단계화시켜서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이런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행정이 디테일하게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은 절대 움직이지 않죠.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만 하는 거고 그러면은 뒤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 연구원이 해야 되는데 또 안 하죠, 잘.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원래 정상적인 거는 연세 드셨으면 쉬셔야 되는 거예요. 쉬어도 될 정도만 되면. 돼야 돼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70세 이상 되면 연금 받아가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편하게 20, 30년 사시다가 가시라라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 근데 그걸 하려면 국민연금 개혁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그럴 수 있는 방향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85% 90%가 자영업 하시다가 전혀 연금 혜택 못 받고 내몰리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로 맞아요.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뭔가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금제도 개혁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뭔가 공공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라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앞부분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네트워크를 해서 일자리를 할 것이냐, 70세까지 일을 했으면 이제는 쉬게 해줄 것이냐. 근데 이제 쉬게 하는 거는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에서 또 해소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저는 그거는 어렵죠. 지역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전체적인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평균적인 특성이 있고 또 지역의 특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양자가 이제 합쳐져서 안이 나와야 되겠죠. 중앙에서 정해가지고 모든 시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다라고 던져주면 지역에서 거기에 맞게끔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핵이 저출산하고 거기에 빈곤 노인 노령화, 빈곤 문제.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뭐 부산연구소에서 계속 뭐 다뤄야 저희들이 변죽을 네. 울리더라도 계속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 통합을 전제로 한 이 글로컬 대학 사업. 글로벌 아닙니까? 글로컬입니까? 예. 글로컬이 이제 글로벌하고 로컬하고를 섞어서 아. 세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왜 부산교대가 반대를 하고 있죠? 부산교대도 기본적으로 교직원들은 다 찬성하고 있고요. 학생들하고 동문회 일부에서 동문회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자기가 그래도 난 부산교대 출신이야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교대라고 하는 또 특수성이 있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부산대 사범대 쪽으로 흡수가 된다고 느끼면 조금 그런
이제 뭐 자존심의 스크래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흡수돼서 통합되는 그렇죠. 느낌이 그런 나면 느낌을 주고 있죠 지금은. 근데 자연스럽게 있는 저는 갈등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부산교대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예.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 30년 전에 부산대학이 합시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산교대가 콧방귀를 팡팡 뀌었죠. 왜냐면 그때는 뭐 교사가 되는 그게 뭐 100%였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초등학생 아까 저출산 문제로 초등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 합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합치면은 정부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거든요. 글로컬 사업에 따라서. 그런데 자존심은 남아 있죠. 그리고 부산교대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는 사라지는 거니까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무슨, 안에 뭐 사범대학 아니면 뭐 교육대학으로 해주더라도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게 있겠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근데 저희들이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인구 위기, 인구 절벽에 가까이 가고 있고 이런 시대적 변화들을 저는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들 다 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립대학들 통합 조정해가지고 저는 구조 조정해서 사립대학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은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 지금 저도 국립대학 출신이지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 한두 개 정도로 통합해서 좀 규모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서 경쟁력도 세계적인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는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 거죠. 아낀 만큼. 그렇게 하고 사립대학들도 좀 통합시켜서 적어도 12개 대학이 난립하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5개 대학 정도가 좀 규모 있게 만들어져서 수도권에 있는 그 수험생들도 괜찮은 대학이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또 글로벌하게 조금 경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대학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저는 뭐 저 부산시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에서 네,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근데 그래서 그것도 글로컬 교육부에서 사업을 정한 겁니다. 각 지역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글로컬 사업 해가지고 이제 수천억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응모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다 하면은 심사를 통해서 그 돈을 주면서 합병하는 과정을 그렇죠. 합병하면 가산점 주는 네, 형태로 네. 하기 때문에 네. 합병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데 근데 이것도 참 대학 그렇게 입장에서는 웃기는 자존심 거죠. 상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차 교수님 부경대 계시지만 부경대하고 해양대도 그런 얘기가 있지 저도 않았습니까? 뭐 통합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부분적으로 그런 되고 식으로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이 돼야죠. 그런데 부경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수산대학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중심으로 한다면 해양대학과 같이 당연히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능적인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해양대 또 동문회도 있고 부경대도 옛날 수산대 동문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뭐 정서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동문회 생활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점점 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 동문회가 어차피 나중에는 없어져요.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합병을 해서 볼륨을 넓혀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고집하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다. 뭐 예.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문회에서 우리 이름이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생각하고 그렇죠.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연구소 중앙 이슈와 부산 이슈까지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부산연구소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뭔가